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투스 국어 방동기 선생님입니다. 수능이 100일 남았습니다. 제가 여기는 선생님 연구실인데요. 연구실 선생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100일 남았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아마 떨리고 이제는 정말 수능이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 제자들도 선생님 벌써 떨려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점, 이 시점, 100일 남은 시점에서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표가 어디였는지, 내가 원하는 이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신다면 이 100일 동안 충분히 더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제자 중에서도 이 나에게 쓰는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100일의 다짐을 다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2년 된 자료인데요. 선생님이 이 100일 때만 되면 현강생들한테 꼭 이야기해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꼭 보여주고 싶은 영상인데요. 이 학생이 어떤 식의 마음으로 100일을 다짐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인강을 7, 8년 했는데요. 이 7, 8년 동안 가장 길었던 수강 후기가 바로 이 나에게 쓰는 편지 이 친구의 수강 후기입니다. 남학생인데요. 이 학생의 수강 후기를 보면서 우리도 어떤 식의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100일이네요. 100일이 남았네요. 쓰다 보니 하루가 또 흘러 이제 99일인가요? 작년 이맘때 쓰레기처럼 살았던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반성을 하면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삶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저는 3년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습니다. 정상적인 고교생활 루트와는 조금 다르게 살았습니다. 밤새워서 공부하기보다는 보고서나 동아리 활동을 했고 소위 스펙이라고 말하는 비교과 영역을 채워나갔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과도 되게 중요하죠. 이 학생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주객이 전달된 제 그릇된 생각으로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13등으로 들어왔던 성적은 최종 3등급이라는 낮은 내신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성적을 비교과 항목이 커버해 줄 것이라는 오판, 잘못되어도 정말 잘못된 오판을 믿어버렸고 그 탓에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제 10대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게임에 빠져 주말에 토요 자습이 끝나면 PC방에 가기 바빴고 떨어지는 점점 바닥을 향해 가는 모의고사 성적은 수시로 갈 거니까 라는 정말 개쓰기 인간 말종 같은 생각을 하며 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면서 그런 마음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잠시 방황을 했었습니다. 제 이상은 정말 이루고 싶은 제 이상은 저 멀리 있는데 현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저는 그 괴리를 채워보려 좁혀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그저 3년간 해왔던 생활 기록부만 믿고 수시를 쓰고 정시 공부는 거의 등한시하다시피 했습니다. 수능 100일도 안 남은 수시 원서 접수가 다 끝난 9월 말까지 수학 개념을 다 모르는 상태였고 지구과학 개념 또한 수능 일주 전까지 다 몰랐습니다. 낮은 내신 혹은 하락세의 내신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던 비교과 항목이 문제였는지 어쩌면 대학의 교수님들은 이러한 제 생활을 서류상으로 아셨는지 보기 좋게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게임하고 수업 시간에 자고 국어 영어 버리고 자소서 쓴다는 핑계로 공부 안 하고 자습 째고 PC방 가고 교실 컴퓨터에 게임 깔아서 게임하고 쓰레기네요. 자소서 쓴다고 가져온 노트북으로 게임하고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인간 쓰레기도 정말 이런 인간 쓰레기가 없네요. 그렇게 8월을 넘어 9월이 되고 수시철이 다가왔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생활기록부는 총 빵빵장, 전교에서 가장 많은 장수였습니다. 이 친구 정말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항공우주공학자라는 진로와 학문의 융합이라는 가치관에 맞추어 준비되었습니다.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가 꿈이었기에 제게 있어서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상아탑으로 남아있는 대학에 가야만 했습니다. 진리 추구의 학품이 남아있는 빵빵대학교 어딜까요? 서울대학교입니다. 빵빵 이공계의 인재들의 유일한 빵빵대학교 어딜까요? 카이스트입니다. 감히 그곳에 제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래도 준비한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비수가 되어 돌아와 저를 찍고 지나갔습니다. 왠지 국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글 너무 잘 씁니다. 근데 이 친구의 생활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쓴 게 몇 개인데 하나는 붙겠지. 사실 이 대학은 재물이었어. 크크 라고 넘어갔지만 정말 이때는 정말 형용할 말이 없는 쓰레기였네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대수능날 아침에 도저히 엄마 얼굴 보기 힘들어. 아니 볼 수가 없어서 엄마 응원을 뒤로하고 잘 보고 올게 라고 영혼 없이 답하며 아빠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간 시험장. 사실 수능 그 자체는 그다지 크게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보는 시험이라기보다는 그냥 시험이구나 했습니다. 수능 끝난 당일도 오늘 모의고사 진짜 수능 같았네 라고 편안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수능 그 자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꿈이 있으면서도 그 꿈을 진정으로 이루고 싶으면서도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은 그런 제가 두려웠습니다. 1교시 문제를 풀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 모의고사 내내 2번은 느려도 9시 30분까지는 풀기가 끝나고 검토를 대충 하던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수능날 10분이 남았는데도 맨 마지막 현대시 2작품을 다 풀지 못했습니다. 풀면서 어렵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제가 선택 과목이 물리지구과학인데 물리지문이 나와서 아는 거네 개이득하고 풀었음에도 문제는 어려웠고 같은 문제를 2-3번 읽고 물리 배경식을 동원하여 힘겹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교시 수학 영역. 수학의 분별이 예정되었습니다. 수학 영역 시험지가 나눠질 때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단 1강을 들은 빵빵빵 선생님의 프리패스. 강의와 한 문제도 풀지 않은 기출문제집. 당장 당일날 가방에 들어있던 예제 몇 문제만 풀려있는 수능 특강. 그리고 5번부터 막히는 하찮은 수학 실력. 생각했습니다. 재수구나. 사실 안전빵으로 생각했던 대학이 떨어지고 과도 상향 대학만 남은 상황에서 수능시험장에 저는 느꼈습니다. 재수구나. 아는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노력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벽은 컸습니다. 29번, 30번은 그냥 뜯다시피 풀었고 그렇게 OMR 카드는 회수되었습니다. 영어는 무슨 말인지 몰랐고 물리도 이상하게 나온 것 같고 지구과학은 쉽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오니 하루 종일 기도했다며 웃으며 반겨주시는 엄마. 차마 웃는 엄마의 얼굴에 진심은 말하지 못하겠고 만족하진 않지만 후회하진 않아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채점을 하고 점수를 봤을 때 직감했습니다. 이 점수로 갈 대학이 없다는 거예요. 국어 96, 수학 50, 영어 73, 물리 1, 26, 지구과학 2, 40, 16, 4, 5, 4. 빵빵대에 수시를 쓴 학생의 수능 성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낮고 참혹한 정말 제 쓰레기같이 살았던 삶을 대변해주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수능이 끝난 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밤새 게임을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수능 끝난 후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엔 불안감과 답답함이 자리 잡고 있는 채로요. 11월 20일 밤 9시경 마지막으로 안전빵으로 생각했던 빵빵빵 대학교에 불합격했습니다. 1차 불합격, 남은 것은 빵빵대 종합전형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그렇게 기다리던 결과는 불합격. 당연했지만 짐작을 했지만 알고 싶지 않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소파에 와서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3년 동안 해왔던 그 많은 활동들이 밤새서 만든 동아리 보고서, 밤새서 연습한 동아리 발표 준비, 그리고 나의 3년이 한순간에 박살난 것 같아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신이 있다면 정말 공평하다. 나는 이런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았고 내가 만약 올해 잘 되었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3년간 매달렸던 비교과 활동의 결과는 9개의 수시 불합격이었고 준비되지 않은 채 무너진 수능 역시 당연하지만 가나다군 모두 다 떨어지고 추가 모집에서도 4군데에 불합격하여 총 16개의 대학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3년 전엔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아직도 다 기억이 납니다. 빵빵대학교 일반전형 기계항공공학부, 빵빵빵대학교 일반전형 기계공학부, 빵빵대학교 학생부 전형 기계공학부.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뭐 빵빵빵 일반대학교 기초교육학부, 빵빵빵대학교 미래브레인 일반전형, 가학군 빵빵대학교 에너지자원전문, 나학군 다군 빵빵대학교 기계공학부. 이렇게 개교일에 최다 대학 불합격을 받고 쓸쓸히 10대를 마무리 20대를 맞이했습니다. 학창시절 통틀을 합격한 게 운전면허밖에 없는 게 제 10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철저히 돌아봤습니다. 나는 왜 실패했는가? 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처음에는 그저 모든 게 하기 싫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설레가 있었습니다. 빵빵 과학고등학교에 떨어지고 저는 그 후 정말 공부를 아예 놔버렸습니다. 그전에도 그다지 노력하지 않고 살긴 했지만 어린 마음에 정말 공부를 손에서 놔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때 놓친 게 작년 제 손끝을 한 번 더 스쳐가 모두 떨어진 게 아닐까 하고 요즘은 시소리를 지어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저는 제 한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능 전날 거울 속에 저는 한계 없었습니다. 한계가 없었습니다. 한계 없었고 잘 쓰네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 나름대로 때문이었습니다. 실패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받아들였습니다. 집에서는 재수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정시 가난하고 모두 떨어지고 제 재수는 기정사실화된 지 오래였습니다. 2월에도 졸업식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데 가라며 진심 담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3년간 정들었던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그렇게 교문을 나와 친구와 함께 걷다가 그 친구는 집에 가고 저는 남은 채 하굣길을 걸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5km, 자전거로 15분 남짓한 거리. 그 길이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수많은 생각들. 고2 때 집에 오는 길에 하늘의 별이 너무 예뻐서 저 별에 대해 맹세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했던 다짐. 모의고사 망한 날 다리 아래서 시원한 바람 맞으며 쉬던 한숨. 자전거 타면 몇십 마리 이상 모르고 사이 삼켰을지 모르는 벌레들. 그리고 매일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던 나 자신의 추억과 품었던 꿈들,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마웠다, 잘 살아라 라고 문자를 하고 좋아했던 여학생에게도 잘 지내라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제 학창시절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수, 고3 때 우스갯소리로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해당되네요. 사람 일은 역시 모르는 것과 봅니다. 어느덧 100일이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작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봤을 때 너무도 많은 것이 달라져 있네요. 어느새 사회인이 될 준비를 해나가는 주변의 친구들, 깊어지는 엄마의 주름과 하얘지는 아빠의 머리카락, 그리고 웃음을 잃어버린 제 얼굴까지 정말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나만 혼자 여기 서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친구라는 것인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이게 전부인가? 결론은 셋 다 아니요. 왜 노력해보지 않았을까? 왜 덤벼보지 않았을까?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만약 고1 때로 돌아간다면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만약 고2 때로 돌아간다면 만약 고3 때로, 만약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나 자신이 바뀌지 않은 채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대로 살아간다면 뻔했습니다. 만약 내가 2016년 8월 수능 100일 남은 그때로 돌아간다면 후회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지 않기로 정말 다짐했습니다. 손목에 그어볼까 하는 생각을 길게 뽑은 커터칼에 집어넣고 적어도 진짜 죽어라 노력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진짜 살면서 전력을 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진짜 아직도 해보지 않은 게 너무도 많고 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겨우 이 180문제 앞에서 장차 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나갈 사람이 180문제에 굴복할 것인가? 이 수능이라는 언덕 하나 넘지 못할 거면 대체 어째서 3억만 마리의 경쟁자를 제치고 태어났는지, 이 수능이라는 관문 하나 넘지 못한다면 장차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자부심이라는 무게보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아빠가 짊어지고 계시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엄마의 한평생의 헌신이요.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그 아름답고 똑똑하던 여인이 나 같은 거 낳아서 이렇게 한평생 고생하고 계시는 건지, 대체 왜 한평생 가난을 위해 살다가 이제 좀 나아지려 하는데 남은 생을 나를 위해 사는 건지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후회들은 단순히 그 시점이 아닌 그 시점을 살고 있는 과거 속의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바뀌지 않은데 내 삶이 바뀔까? 나 자신이 안 변하는데 대체 성적이 어떻게 바뀔까? 하루하루 후회 속에 잠이 들고 다시 아침에 해가 뜨면 쳇바퀴 속에 햄스터처럼 하루를 살고, 그렇게 매일매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채 집으로 돌아와 다시 후회 속에 잠이 들고, 이런 생활, 아니 이런 삶, 아니 이런 나로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왜 나 자신의 얽매이는가? 왜 나 자신의 발목에 스스로 족쇄를 치우고 그 족쇄를 한탄하며 인생을 낭비하는가? 그동안 저를 괴롭혀온 지독한 의지박약 꿰부숴보겠습니다. 남은 100일, 이제 99일. 과연 제가 인생이라는 시험의 예비평가인 수능 관문을 넘을 수 있는지, 남은 99일 정말 인간으로서 노력을 다해보려 합니다. 내년 이맘때 올해를 기억하지 않게 항상 저를 믿고 믿어주시던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도 분군쇄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수능은 끝나고 그때 다시 한번 Q&A를 올려볼까 합니다. 과연 내가 잘 해냈는지, 진인사했는지, 관문을 넘었는지, 기꺼이 대천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새벽에 넋두리식으로 쓰다 보니 조금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많이 길었죠. 남은 기간 빵빵빵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제 자신이 이겨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방동진 선생님. 진인사 대천명. 자,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 알고 계시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100일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수능장에서 대천명을 외치세요. 그럼 분명히 이와 같이 후회에
나에게 쓰는 편지를 쓰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학생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학생은 Q&A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선생님이 답변해 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의 경험담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의 경험담, 그리고 여러분 자체의 인생에서의 후회와 반성이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100일 동안 최선을 다하셔갖고 아직 늦지 않은 2019학년도 수능, 2020학년도 수능 여러분을 위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 강의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도구차고 파이팅!